플러스의 최은정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TV를 켜니까 런던 올림픽 폐막식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우리나라 금메달 13개, 은메달 8개, 동메달 7개, 종합순위 5위라는 쾌거를 이룩해냈는데요. 원정 올림픽 사상 5번째 5위를 기록했는데 사상 최고로 순위를 거둔 거라고 합니다. 오늘 코스피가 엿새 만에 소폭 조정을 받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최근 보름 사이에 코스피가 10%나 급등을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짧은 기간 동안에 오르면서 지난주부터 에서는 자금이 좀 빠져나가고 있고요. 기관도 차익을 실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엿새째 주식을 사줬지만 오늘은 기관이 많이 팔면서 지수는 소폭 조정을 받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상승 탄력이 둔화되면서 지지부진한 흐름, 개걸음 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분석을 내놓는데요. 여러분들의 종목은 안전한지 궁금하시죠?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종목에 대한 궁금증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전화와 문자로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029-3153-1613번으로 전화로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무료 문자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013-3366-0110번 지금 바로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선착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 적어주시고요. 그 밖에 여러 궁금증도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센투자플러스 오늘도 역시 증권사 종목 리포트 정리로 시작을 해볼게요. 동양증권의 김동공 대리를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들을 눈여겨봤습니까? 네, 첫 번째로 삼성증권에서는 다음입니다. 디스플레이 광고 호조와 비용 통제로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다라고 호조와 비용 통제로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는데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1,166억 원으로 디스플레이 광고 매출 호조로 전년 동기 및 전분기 대비 각각 12.7%, 5.8% 증가했습니다. 검색 광고 매출은 경기 침체 영향과 오버추어 광고 상품의 매출 부진으로 전년 동기 및 전분기 대비 각각 5.7%, 2.7% 감소한 46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디스플레이 광고 매출액은 603억 원으로 총선 효과 및 N스크린 광고 매출 성장으로 전년 동기 및 전분기 대비 각각 19.3%, 16.4% 증가했습니다. 게임 매출액은 83억으로 온네트의 매출 전분기 대비 무려 425.4%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5월 검색 서비스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편 이후 클릭수가 5% 정도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상품 경쟁력 우위로 디스플레이 네트워크 광고 플랫폼의 파트너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4월 4,300개에서 7월에 6,600개로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기 침체 및 오버추어 CPC 부진으로 검색 광고 매출이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모바일 광고 게임 등 신규 사업의 성장 다음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기존의 투자 의견에 대해서는 유지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유로는 첫 번째로 연말 검색 광고 플랫폼의 변경 혹은 오버추어와의 계약 조건 변경으로 검색 광고 매출 증가가 예상되며 플랫폼과 N스크린 광고를 기반으로 플랫폼 광고의 인기를 바탕으로 디스플레이 광고 매출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모바일 게임, 로컬 광고 등 신규 사업은 향후 중장기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13만 3천 원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현대증권에서의 강원랜드입니다. VIP 고객들이 돌아오고 있다라는 제목의 레포트였습니다. 2012년 2분기 매출은 영업이익은 10%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강원랜드가 2012년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3% 증가한 반면 영업이익과 분기순이익이 각각 10%와 15% 정도로 감소했습니다. 대체로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수적이었던 또한 이제 상회했다고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실적의 양상은 대체적으로 1분기와 유사한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VIP 영업에 강력한 회복세에 힘입어서 총 매출이 3% 증가한 모습이 눈에 띕니다. 매출 3% 확대된 주요 요인은 총 매출의 15%를 차지하는 VIP 테이블의 실적이 강하게 개선되었기 때문입니다. VIP 매출은 2010년 4분기부터 2012년 1분기까지 6분기 연속 대비 감소했지만 2분기에는 34% 증가하며 강력 실현 실적이 추정치를 상회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강원랜드는 2004년 말부터 현재까지 약 8년 동안 카지노 시설 증설이 없었고 고객들은 이미 오래전에 포화 상태로 들어서서 영업 캐파의 한계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영업 설비 수용 능력이 한계에 오다 보니까 매출 실적을 확대시키는 것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침체되었던 VIP 고객들이 서서히
상에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향후 당분간 VIP 고객들의 회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2010년 말 유행했던 유명 연예인 연정 도박 사건과 그리고 VIP 고객 정보 유출 사건에 따른 부적절 에서 희석되어서 점차 소멸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개별 소비세 신규 부과와 폐간기금 부담률 상향 조정으로 재반이익은 좀 감소될 것 같습니다. 매출이 전년 대비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과 세전이익은 각각 10%와 9% 감소했는데 2012년 들어 개별 소비세가 신규 부과되고 폐간기금 부담률로 상향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개별 소비세와 폐간기금으로 인한 역기저 효과가 1분기와 2분기에도 작용하였지만 최근에 들어서 들어오는 VIP 고객들의 회복세라면 이것이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거라 보고 목표 주가는 36,000원을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신증권에서의 덕산 하이메탈입니다. 중소형 OLED 시장 여전히 긍정적이고 그리고 과도한 주가 조정은 매수의 기회로 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고객사인 삼성 디스플레이 OLED의 투자 축소 우려로 OLED 관련주들이 조정을 받으면서 7월 덕산 하이메탈의 주가도 시장 대비 크게 언더퍼폼하였습니다. 하지만 고객사의 움직임은 투자 축소라기보다는 투자 지연으로 판단이 되고 기존에 계획됐던 A2 공장 증설도 2012년 2분기에서 3분기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2012년 2분기 말부터는 OLED 패널을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생산량과 판매량은 증가하고 있는데 현재 삼성 디스플레이는 갤럭시 S와 갤럭시 노트 생산을 위해 전체 캐파의 60% 이상을 할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오히려 추가 증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최근 덕산 하이메탈의 주가 조정은 과도하다고 판단이 되고 주가 조정을 매수 전략으로 삼는 것이 유효하다는 판단입니다. 에 대해서 바이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는 3만 원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은 다음 강원랜드 덕산 하이메탈까지 종목 투자 동양증권의 김동공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세트 투자 플러스 계속해서 시청자와 함께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 드립니다. 동부증권의 박성일 연구원, 샘플러스의 홍혜진 전문위원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종목 상담 샘플러스 다시 한번 참여 방법 말씀해 드립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이 열려 있는데요. 지역번호 02 누르시고 3153-2613번으로 전화로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또 무료 문자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자세한 내용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오늘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을 해드릴 거고요. 또 먼저 보내주신 분들 위주로 저희가 상담을 받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역시 전화를 연결하면서 첫 번째 시청자부터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GS건설요. 예, 얼마에 몇 퍼센트나 들고 계세요? 8만 원에 10%요. 8만 원에 10%요? 예. 사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이거 좀 몇 개월 됐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예. 지금 주가가 6만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7만 3천 원까지 올라와 있네요. 예. 예, 그래도 좀 다행이다 싶은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거 뭐 올라가다 자꾸 내려와서요. 예, 계속 가격까지 좀 오를 수 있는지요.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가 궁금하시다고요? 예. 예, 오늘 코스피는 약보합에서 마감이 됐는데 시장 대비해서 GS건설은 좀 많이 빠졌네요. 예, 많이 예, 받습니다. 4% 가까이 하락이 나왔는데 비중이 10%라고 하셨죠? 예. 예, 추가 매수를 고려하고 계신 건 아니시고요. 뭐 정리 일단은 추가 매수도 예, 하고 있습니다. 오를 가망성이 있다면 매수도 가능하다고 보시고요. 예. 시간적인 여유는 좀 있으세요? 예. 예, 기다리실 수 있다고 하셨고요. 알겠습니다. 박성일 연구원님께서 지금 함께 진단을 내려주실 겁니다. 들어보시고 판단 잘 하십시오. 예. 예. 예, GS건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GS건설 물산이나 대림산업 모두 바닥권에서는 그래도 많이 올라왔죠. 아무래도 지수가 프로그램 매수를 위주로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건설 업종도 좀 상승을 했는데 지금부터 좀 상승을 하려고 하면 호재가 조금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프로그램 매수가 오늘까지 너무나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히 이렇게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기는 조금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개별적으로 지금부터는 실적이 조금 우량하거나 아니면 수주가 조금 많은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일 텐데 GS건설 같은 경우는 올해 수주 목표가 9조 7천억 정도였는데 2분기까지 3조 7천억 2분기니까 이제 산수 계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50% 정도는 수주 목표를 달성을 했었어야 되는데 35%에서 37% 정도 사이밖에 달성 중심으로 집중 매도세가 조금 나왔고요. 하반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할 만한 건이 많이 있습니다. 터키도 그렇고 우즈베키스탄도 그렇고 현재 입찰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꽤 하반기 한 4조 5천억에서 4조 7천억 사이에 수주를 한다고만 하면 올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주가는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인 8만원까지는 충분히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수급 상황을 조금 보시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1개월 동안 56만 2천 주 정도 GS건설을 조금 매수를 했고요. 3개월 정도 봤을 때는 이제 23만 주 정도 매수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과거에 비하면 많이 매수한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수급이 조금 개선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물산이나 대림산업 같은 경우는 오늘 큰 폭으로 빠지지 않았는데 GS건설 같은 경우는 오늘 큰 폭으로 빠진 다른 여타 종목에 비해서 실적이 조금 우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타기를 GS건설을 하신다고 할 때는 건설업종 전체를 조금 생각을 하셔서 물산이나 대림산업을 조금 더 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단기적으로 62,600원 저점을 찍었기 때문에 저점을 훼손하지 않는다고만 하면 추세가 좀 나올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오늘 기관이 워낙 한산한 날이었기 때문에 낙폭이 생각보다 과했고요. 거래가 조금 붙을 때를 조금 보인다고 하면 그때는 업종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단기적으로 지금 박스권이 8만원 정도인데요. 박스권 8만원까지 왔을 때는 비중을 조금 줄이시거나 아니면은 전량 다 원금 정도에서 나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현재 지수가 상승할 때 건설업종이 조금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 건 그만큼 하반기까지도 건설업 수주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히 건설업종에서 고생하지 마시고 단기적으로 올라올 때는 조금 매도를 해서 다른 업황이 좋은 쪽으로 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희 연구원님, 지금은 8만 원대 GS건설 사신 분 상담을 해주신 건데요. 예. 문자로도 오늘 GS건설 문의가 들어왔거든요. 이분도 잠깐 좀 보십시오. 94,000원에 20%를 들고 계시고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 물어보셨거든요. 7469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이분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습니까? 네, 일단은 낙폭 과대주들이 지금까지는 많이 올라왔는데 여기서 낙폭 과대주들이 더 올라오려고 하면 아무래도 실적이 좋은 순서대로 올라올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유나 화학 쪽이 먼저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건설 같은 경우는 올해 대선이 조금 끝나고 향후 이제 부동산 경기 관련된 대책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상반기 수주가 안 좋았으니까 하반기에는 수주가 조금 괜찮을 거야.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상반기 수주가 안 좋은 거 그리고 독립시행을 좀 해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5조 정도 되는 GS건설의 수주 물량에 대한 기대감만 작용을 하고 있지 이게 구체화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건설업종 비중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좋지 못한 의견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펀더멘털이 8만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가 있습니다. 워낙 지수 대비해서 낙폭이 과대했던 건설업종이기 때문에 대주들의 상승이 했을 때마다 조금씩 차익 실현 물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9만원대에 물리시는 분 같은 경우는 향후 까지는 보유하시면서 다른 기회를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보유라는 말씀을 주시는군요. 이렇게 해서 GS건설 문자로 들어오신 분 또 전화로 문의하시고 상담이 됐습니다. GS건설 봤고요. 이번에 문자로 들어온 종목들 풀어가겠습니다. 2363님께서 두산인프라코어 문의하셨는데요. 매수가가 21,300원이시고 비중이 20%입니다. 목표가와 손절 는군요. 지금 풀어드릴게요. 자, 일단은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대형주죠. 대형주는 시장에 가면 같이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는데 최근에 뭐 건설주, 그러니까 건설주뿐만 아니고 그다음에 지금 철강 업종도 낙폭 과대로서 반응이 상당히 좀 크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매출의 지금 한 60% 가까이 60% 이상을 지금 굴삭기 쪽에서 좀 나타내고 있죠. 건설기계 쪽에서는 좀 나오고 있는데 건설 경기의 영향을 상당히 좀 많이 받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뿐만 아니고 지금 중국 쪽에 대한 매출도 상당히 좀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 경기가 얼마만큼, 그러니까 건설 경기가 얼마만큼 회복이 되는가, 그러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2분기 실적까지는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나쁘진 않았는데 앞으로 경기 자체가 좀
있는가 이 부분에 상당히 좀 시장을 좀 포커스를 맞추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실적은 좋은데 주가는 왜 안 오르냐라는 질문을 하신다면 아무래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히 좀 크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보다는 미래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크게 작용을 하는 구간이고 동사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좀 맞춰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이제 보시면은 일단은 주가가 지금 16,000원 찍고 나서 주가는 한 19,000원까지는 반등이 나왔죠. 큰 폭의 상황입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 자체는 기관의 매도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부터 기관의 매도가 상당히 좀 크게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기관의 매도가 어느 정도 좀 줄어든다면은 외국인의 순매수도 상당히 강했던 종목으로서 일단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헤쳐나가야 될 지금 이평선들이 굉장히 좀 많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22,000원, 21,500원, 23,000원 그러니까 저항권이 굉장히 좀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주가의 상승 탄력은 오히려 좀 커질 수 있고 여기를 뚫기 전까지는 주가는 굉장히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좀 오랜 시간을 갖고 오셨겠지만 현재로서도 뭐 단기적인 대응보다는 좀 여유 있는 대응이 좀 필요하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겠고 근데 이제 월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W차 패턴이 서서히 좀 완성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고점에 대한 지지가 이제는 일어나면서 8월달 양봉의 흐름만 나와주면 아무래도 20월선까지 22,000원까지 상승은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가는 22,000원 정도로 좀 설정하시겠지만 16,500원 이탈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는 16,500원 정도로 좀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목표가는 22,000원, 그 다음에 기간은 상당히 조금 단기, 그러니까 지금 한 달 정도보다는 한 2달 이상의 지금 정도 시간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 전략을 짜시는 게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0167님께서 스틸 플라워 문의 주셨는데요. 사신 가격이 1,350원 40%십니다. 분당에서 문의를 주셨고요. 단기 매도 가격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오늘 상한가 마감이 됐습니다. 러시아 가스관 관련해서 테마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종목 지금 풀어드릴게요. 단기 매도일까요? 예, 가스관 테마 대장주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력 제품이 이제 후육 강관인데 강관이 아무래도 해양 플랜 들어가다 보니까 작년 한 해부터 이제 테마가 있을 때마다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을 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직접 조금 지저분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죠. 윗꼬리 아랫꼬리가 굉장히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그만큼 이 테마가 조금 추세적으로 이루긴 좀 어려운 테마였고요. 보시면 이제 고점을 찍을 때마다 윗꼬리가 아주 강하게 달리고 장대 음봉들이 여러 개가 나타났고요.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로 좀 온전하게 올라가는 모습, 점상으로 좀 안전하게 올라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제 장대 양봉이 보이는 모습보다는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올라가면서 사실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홀딩하거나 이럴 때는 상당히 어려운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매수를 하셨다는 것 자체가 참 대단한데요. 오늘 거래가 조금 늘면서 이제 상한가에 조금 못 미치게 들어갔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이게 상한가를 들어갔다고만 하면 내일 한번 더 보셔야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텐데 그렇지 못하고 오늘 상한가가 결국은 깨지면서 마감이 됐기 때문에 내일은 좀 주의를 좀 하셔야 되고요. 예. 제가 기술적 분석에서만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부채 비율이 조금 늘고 있고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이 상당히 좋지 못한 스틸 플라워 같은 경우는 제가 매수를 조금 텐데 일단 테마가 붙은 종목이니까 테마 관점에서만 좀 말씀을 드리면 21선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오늘 볼린저 밴드를 뚫었습니다. 볼린저 밴드라는 거 이제 예외적인 일이 조금 발생을 했다는 건데요. 이런 예외적인 일이 발생했을 때 하고 올라가는 차트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 추세가 지속될 수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다시 21선으로 회귀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선이라고 할 수 있는 만원대가 지지가 되면서 내일 조정이 받는다고 하면 끝까지 한번 홀딩을 해서 가져가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만원대에서 지지를 못하고 깨진다고 하면 빠져나오시는 게 좋습니다. 다시 21선 부근인 8,500원대로 내려간다고만 하면 거의 남는 게 없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비중이 지금 적지가 않으시고 테마주에 단기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승부를 조금 내신다고 하더라도 만원대를 지키지 못하면 과감하게 이번 배팅은 좀 포기를 하시고 다른 테마주에서 좀 찾아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어떤 종목보다도 장중 대응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스틸 플라워 단기로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또 전화 연결해 볼게요. 두 번째 시청자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어떤 네. 종목 봐드릴까요? 네, 현대차요. 현대차요. 네, 네. 예, 얼마에 몇 % 들고 계세요? 23만 원에 15%요.
23만 원에 15%요. 네네. 예, 오늘 종가는 24만 6천 원이네요. 네. 예, 어떤 점이 궁금하십니까? 제가 그걸 좀 갖고 있었는데요. 어느 시점에서 매도를 해야 할까 하고요. 지난번에 한 번 있었는데 기회를 놓쳤거든요. 놓친 게 아니고 그냥 더 갈 줄 알고 갖고 있었더니 많이 떨어졌어서 다시 저점에서 올라왔어요. 예, 추가 하신 거예요? 아니요. 추가 매수 안 하고 그냥 23만 원대에 들어갔어요. 아, 그러셨어요? 그러면은 네네. 최근에 사신 건 아니고 좀 들고 계신 지가 몇 달 되셨다고요? 네네네. 예, 종목은 잘 고르신 것 같은데요. 그럼 저희가 좀 어떻게 전략을 짜드릴까요? 장기로 보십니까? 단기로 고요. 단기, 중기 모두 네. 그리고요. 예, 매일 잘 보고 있습니다. 너무 도움이 많이 되고 있어요. 예, 열심히 고맙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팔고 싶지만 어깨쯤에서 파는 좀 그런 수익을 것 챙길 수 있는 같아요. 방법이잖아요. 네, 지나고 보면 후회스럽더라고요. 예. 모든 종목이요. 전문가는 현대차를 바로 듣겠습니다. 들어보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좋은 가격대에서 네. 차익 실현 꼭 하십시오. 네네. 네, 고맙습니다. 홍 팀장님. 네. 자, 일단은 시청자님께 면은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근데 기억을 하셔야 될 게, 그러니까 지금 대형주가 수익률이 좋은 구간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소형주가 수익률이 좋은 구간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대형주가 중소형보다 뛰어난 수익률이 보이는 구간은 아니겠죠. 오늘 시장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아무래도 지금 저점에, 그러니까 급락 이후에 나올 때는 대형주에 대한 상승폭은 상당히 좀 강해지지만은 어느 정도 좀 안정권에 접어든다면 대형주가 서서히 물량이 나오고 매수가, 그러니까 지금 매수 매도가 지금 거래가 되면서 그 상승 탄력은 상당히 줄어드는 게 일반적인데, 일단 현대차도 그런 흐름이 지금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뭐 삼성전자나 아니면 낙폭 과대인 종목들이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좀 못 올랐던, 그러니까 자동차 업종이 시장을 다시 한번 끌 가능성은 저는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 이제 그 선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를 예측하는 건 상당히 좀 어렵지만은 현재 수급은 상당히 좀 좋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시장 흐름을 보시면은 지난번에 고점 라인, 그러니까 요 라인이죠. 25만 5천 원 정도까지의 상승은 무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근데 단 조건은 뭐냐? 시장이 시장 자체를, 그러니까 시장이 연출이 된다면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지금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27만 원을 뛰어넘어서 30만 원까지 갈 수 있느냐, 이 부분 자체는 아무래도 시장이 2100포인트를 넘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때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봤을 때는 25만 5천 원 정도까지의 상승을 좀 기대를 해 보시고요. 이후 자체는 지금 시장 자체를 외국인이 이끌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대차, 그러니까 수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관이 매도할 때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좀 매수를 해줬죠.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누적 매수를 계속 쌓아가고 있는 종목들은 결코 무시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현대차도 그렇고 위아도 그렇고 기아차도 그렇고 일단은 긍정적인 흐름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 수익률은 나오지 않을지언정 지금은 포기할 단계는 아니다라는 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손절을 하시기 위해서는 전저점이죠. 21만 5천 원 라인이 이탈이 돼야만 그때는 매도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1차 목표가는 25만 5천 원. 근데 이제 여기서 팔아야 되나 더 들고 와야 되나, 그 부분이 상당히 좀 골치가 아프실 것 같은데, 예.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지금 다시 한번 돌파 시도가 나올 때, 그러니까 시장이 오르고 종목이 수급이 좋아지는 흐름, 그러니까 지금보다도 지금 선물 매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강화가 되면서 상승 시도가 나온다면 그냥 두고 계시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1차 목표가는 25만 5천 원이지만 그 선에서 매도할지 여부는 진단을 다시 한번 좀 받으셔갖고 좀 판단하시는 게 지금으로서는 좀 맞지 않나. 왜냐면은 팔고 나서 오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단은 그 부분만 좀 생각을 해보자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자님 목소리 들으니까 자주 이렇게 상담 요청을 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요. 많이 불안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1차 목표가를 25만 5천 원으로 잡아보시고요. 그때 갔을 때 다시 한번 문의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고요. 이번에는 또 문자로 온 종목 중에서 NC소프트 봐드리겠습니다. 0810님께서 NC소프트를 22만 9천 원에 사셨다고 했는데 오늘 종가가 22만 9천 원이네요. 비중이 25%시고요. 단기로 매도가를 알고 싶다고 하십니다. 예, 아마 오늘 사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종가로 조금 사신 것 같은데,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논란이 조금 많았죠. 대표이사가 8천억 정도 매도를 조금 하면서 단기적으로 물량을 넘기면서 이 금액을 어디로 사용을 할 거냐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를 해서 30만 원부터 20만 원대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실적이 좋지가 못했죠. 최근에 이제 퇴직을 좀 받고 있기 때문에 단기 일회성 비용이 조금 증가를 하면서 실제로 영업이익이 2분기에 적자는 아니었는데 적자 72억 원 정도 적자가 나왔기 때문에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실적에 대한 실망감도 조금 나와서 매물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20만 원대를 좀 지지를 받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NC소프트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김택진 대표가 가지고 있는 8천억 원의 사용 출 유명해지면 좀 쉽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3분기에는 아무래도 블러드 앤 소울 그리고 길드워2가 동시에 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잡힐 거기 때문에 900억 원 정도 이상은 무난하게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에서 NC소프트를 사서 물릴 거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사실 20만 원 정도만 다시 한번 지지를 해준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상승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단기 매도가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매도가 매수가를 정할 때는 아무래도 추세를 인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NC소프트의 추세는 하락 추세입니다. 누가 봐도 하락 추세죠. 단기적으로 봤을 때 빠지고 있죠. 빠지고 있는 구간이 훨씬 많습니다. 크게 봐도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번 고점이 낮아질 거다라고 예상이 되는 구간인 25만 5천 원에서 26만 원 정도 단기적인 목표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따진다고 해도 이제 15% 이상 생각보다는 매수하신 가격대에서 큰 폭의 상승을 한번 좀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고 시장이 약세로 돌아선다 10% 이상에서는 그냥 과감하게 매도를 하시고 그 정도 수익에 만족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시장이 다시 한번 추가적인 반등 없이 약세로 간다고 하더라도 20만 원 지지가 된다고만 하면 NC소프트는 한번 하반기까지는 들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기관이 들어오면서 이제 장중 조정을 받고 있던 NC소프트를 2%대 이상 강한 상승을 올려붙이면서 끝냈는데 내일 그리고 모레까지도 기관의 수급의 연속성이 조금 이어진다고 하면 단기적으로는 NC소프트는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이면 확실하다라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850 하나님께서 효성 OMB 문의하셨는데요. 8,280원에 30%를 들고 계시고요. 이분도 역시 단기 목표가 알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동에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오늘 문자와 전화로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하고 계시니까 지금부터는 조금 속도를 내보겠습니다. 홍 팀장님. 자, 일단은 지금 매수하신 가격 근처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비료 관련 업종, 그러니까 종목들 테마가 일단은 좀 꺾이고 있는 흐름이죠. 아무래도 지금 그러니까 지금 동사도 그렇고 지금 보시면은 모두 지금 상품 관련 지금 종목들, 그러니까 비료 관련 테마주들은요, 지금 옥수수 값의 방향성이 일단은 주가의 방향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보시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화면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지금 일단 7월 중순까지 옥수수 값이 급등한 이후에 어느 정도 지금 횡보 흐름을 거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간다면은 주가는 오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꺾인다면 아무래도 지금 비료 관련 테마주가 다시 한번 꺾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유 자체는 그동안에 그러니까 지금 곡물가 급등으로 인해서 비료 관련주가 올랐기 때문에 반대 흐름이 나타난다면은 일단은 주가는 꺾일 수밖에 없는 이치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선 실적과는 상관없이 옥수수 값이나 밀값의 가격이 계속해서 오를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한데 아무래도 지금 기후가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돼가고 있고 지금 기후라는 것이 계속해서 지금 안 좋으면서 지금 그렇게 안 좋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가 많이 와서 다시 한번 지금 경작이 좀 잘 된다면 주가는 다시 한번 그러니까 그 곡물가는 꺾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좀 대응을 해보자.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먹을 자리가 많기보다는 지금 빠질 자리가 좀 더 있는 자리. 차트 흐름 보시면은 고점에 대한 돌파, 이번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돌파 시도가 나왔죠. 9,000원이. 근데 이제 돌파하지 못하고 흘러내렸고, 오늘 같은 경우도 일단은 중소형주 시장이 지금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사 같은 경우는 21선에 딱 턱걸이를 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 이 약화가 됐다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종가상으로 봤을 때 8,000원, 그러니까 8,000원이 이탈되면 일단 손절을 하시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 8,500원 정도로 좀 짧게 잡고 대응하시는 게 지금으로서 좀 맞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곡물 가격이 꺾이면은 급락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기대감보다는 좀 우려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문자로 들어온 종목 효성 OMB 봤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크로바 하이텍요. 크로바 하이텍이요? 예. 예, 먼저 매수가를 여쭤볼게요. 예, 5,700원에 30%. 5,700원에 30%요? 예. 언제쯤 매수하신 거예요? 한 달쯤 됐어요. 한 달 정도 되셨고요. 예. 예. 어떤 점이 제일 궁금하세요? 이게 매수가까지 갈지, 예. 안 그러면 손절을 하고 딴 거로 이제 갈아타야 될지, 예. 예, 그거를 알고 싶네요. 비중이 30%요? 예. 예, 크로바 하이텍은 어떻게 사게 되셨어요?
아니, 그리고 차트가 거의 상한가를 몇 번 쳤는데 차트가 살아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한번 더 갈까 싶어갖고 그걸 매수를 했는데, 예, 거기에 계속 지지부진하네요. 우리 시청자님께서 직접 차트 분석하고 사신 종목이에요? 예, 예. 아, 그러세요? 예. 사실 때는 손절가 목표가도 함께 정하실 텐데 정하셨던 손절가가 혹시 있으셨어요? 선출가는 한 5,200원, 300원 잡았고요. 예. 목표가는 한 6,300원 정도 잡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한 손절 부분에 걸려 있군요. 예, 예, 그래서 지금 팔아야 되는 건지를 여쭤보신 것 같습니다. 예. 예, 어떻게 이 종목은 단기로 보셨어요? 단기하고 중기로 봤어요. 아, 그러셨어요? 예, 예. 그러니까 매수가까지 올 수만 있다면 기다릴 수는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예. 뭐 기업- 기간을 언제까지 가지고 있어야 될지 예. 할 수 있으면.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은 주식 투자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한 4년 정도 됐어요. 3년이요? 4년요. 4년이요? 예. 되게 총 수익률은 플러스십니까? 예, 예, 좀 봤어요. 어우, 굉장히 주식 투자 잘 하시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박성일 연구원님께 여쭤볼게요. 크로바 네. 하이텍 지금 풀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예. 예. 예, 크로바이텍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차트가 살아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최근에 이제 무선 충전 테마라고 할 수 있는 RF텍 그리고 와이즈 파워, 크로바이텍이 동시에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전에 이제 LED 테마로 좀 묶여갖고 루멘스나 EMOLED TV 연관된 제품들과 같이 움직였는데 최근에 이제 무선 충전 테마로 묶였기 때문에 무선 충전 테마를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갤럭시 S3도 그렇고 아이폰 5도 그렇고 무선 충전 테마 같은 경우는 구체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실제로 이제 제품 출시를 얼마 앞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품이 출시된 이후에는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너무 AMOLED TV 쪽에만 좀 집중을 하면서 매출이 좀 나와주질 않았는데 최근에는 매출처를 조금 다변화하면서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모두 다 좋아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중기적으로도 한번 가져가 볼 만한 건 사실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차트를 보면서 이제 추세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차트가 조금 어렵죠. 올라갈 때 조금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볼린저 밴드 상단 부분을 줄었을 때는 볼린저 밴드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면 그냥 깨진다고 보시는 게 일반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 번을 돌파했는데도 두 번 다 여기서 급등 테마로는 가지 못하고 그냥 약한 테마 정도에만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봤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점이 조금씩이지만 높아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겠지만 심리적인 지지선인 5,000원대가 깨진다고 하면 과감하게 한번 매도를 하신 이후에 조금 더 싸게 확실히 좀 싸게 좀 잡아서 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단기적으로 이제 6,100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5,000원에서 6,100원 정도 매수권, 박스권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서 단기 매매에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코스닥 그 코르바이텍 같은 경우는 기관이나 외국인이 그렇게 매도를 잘하는 종목이 아니라 기관 중심의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선 충전 테마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 다음날까지 이어질 거다라고 보시기보다는 그냥 그날 과감하게 매도를 하시고 다른 종목 쪽으로 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일 연구원님, 시청자께서는 5,200원을 매도가로 잡고 계셨던 것 같은데 5,000원까지 좀 아래로 방향을 늘려봐도 괜찮다는 말씀이시죠? 예, 일단은 직전 음봉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왔던 게 5,000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는 다시 한번 단기적으로는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참고를 하시고요. 이번에 또 문자로 들어온 종목 중에서 다우기술 풀어드리겠습니다. 다우기술 3958님께서 11,700원에 10% 사셨습니다. 대주주 매도 공시가 나왔는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여쭤보셨는데요. 자, 일단은 지금 확인해야 될 부분 자체, 그러니까 대주주가 지금 지분을 매각하는 것 자체는 좀 부정적으로 좀 작용이 되겠죠. 근데 이제 시장 참여자들의 반응이 얼마만큼 좀 안 좋게 나왔느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일단 차트 흐름 보시면 어느 정도 조금 지금 이 부분이 좀 반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저점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좀 가고 있기 때문에 대주주 지분 매각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그 부분이 이게 시장에서 크게 악재로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 자체를 너무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12,700원 정도 목표가를 좀 잡고 대응을 하시고요. 손절가만 굉장히 좀 짧게 타이트하게 좀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급락한 이후에 주가가 지금 저점에서 지금 저점에서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좀 조금씩 상승을 해 나가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발생했던 요 갭이 있죠. 그러니까 갭 라인이 메워진 상태에서 지금 다시 한번 갭만 메워지지 않는다면 윗방향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11,300원이죠. 11,300원을 손절가로 잡으시고 목표가는 12,700원 정도로 좀 잡고 대응을 하신다면은 아무래도 지금 대주주 매각 얘기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뭐 회사 전체를 매각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는 거 좀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기관의 매수라든지 전일 같은 경우도 외국인의 매수. 그러니까 지금 기관이나 외국인의 매수가 같이 그러니까 하루는 기관이 들어왔다, 하루는 외국인이 들어왔다 좀 반복해 나가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수급적으로 깨지지 않는다면은 다른 건 너무 크게 우려하지 말자라는 거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휴대전화 뒷번호 8300번 쓰시는 분께서 우림기계 문의하셨어요. 8300원에 사셔서 지금 이제 손절 폭이 크지는 않은데 비중이 많으세요. 80%를 들고 계시다고요. 매수가까지 언제 올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으셨군요. 예, 매수가까지 너무나 조금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사실 오늘 내일이면 갈 수도 있는 거죠. 우림기계가 지금 주력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굴삭기용 그리고 산업기계용 감속기 그리고 예전에 셰일가스에 들어가고 있는 시추용 감속기를 조금 만들 거다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시추용 감속기 얘기가 좀 나오면서 12,300원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자기 주식 처분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셰일가스에 대한 아무래도 기대감들이 많이 사라지면서 주가는 하락을 했는데요. 최근에 거래가 조금 마지막 바지로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막바지로 대량 물량이 좀 출회가 된 이후에 바닥권을 형성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이제 빠지고 있는 구간이 어느 정도는 끝나지 않았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추세적인 하락 이후에 지금 박스권 정도를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제 박스권을 형성할 수 있는 최상단 부분이 9,0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림기계가 만들고 있는 감속기 분야 같은 경우는 우림기계가 독자적으로 조금 가지고 있고 전방 산업인 뭐 두산 쪽이나 그리고 건설업황 그리고 조선 그리고 셰일가스 쪽 모두가 좀 좋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림기계가 단기적으로 실적 부진에 허덕일 수는 있겠지만 워낙 독자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지수가 조금 더 업황이 나아진다고만 하면 우림기계는 펀더멘탈상 무난하게 9,000원 정도는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8,300원 정도라고 하면 충분히 가져가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거래량이 너무나 부진하기 때문에 빠질 때마다 이렇게 아래 꼬리를 심하게 달아줄 때가 조금 있는데요. 이럴 때는 좀 과감하게 조금 더 매수를 하셔서 단기적인 트레이딩도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3572님께서 평화전공을 문의하셨는데요. 18,300원에 사셨고요. 20%십니다. 목표가, 손절가, 또 지금 자리에서 추가 매수 님의 종목 지금 봐드릴 텐데요. 매수가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은데 지금 추가 매수가 괜찮은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유 자체는 제가 말씀드리면 중형주 시장이 어느 정도 조금 좀 높다라는 부분이고요. 자동차 관련 업종들 일단은 흐름 자체는 아직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평화정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들은 파는데,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기관들의 매도가 상당히 좀 크게 나왔죠. 근데 이제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지금 누적시켜서 매수를 좀 쌓아가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지분 겠죠. 그래서 일단 외국인들의 매수를 좀 믿어보시고 동사가 갖고 있는 실적이라든지 시장 점유율이 좀 믿어보신다면은 상당히 좀 좋은 결과가 있을 만한 종목이다. 근데 이제 매수할 비중 자체가 20%인데 그러니까 비중을 어디까지 늘리실 건지가 상당히 조금 궁금합니다. 근데 이제 40%까지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조금 리스크가 있고요. 왜냐하면 한 종목만 갖고 계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종목만 갖고 계실 때는 뭐 50%까지도 뭐 늘리셔도 상관은 없겠지만은 그렇게 지금 매매하시는 부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한 30% 정도까지는 비중을 늘리셔도 된다라는 부분 좀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매수하실 가격 자체는 뭐 18,000원에서 17,700원 전 저점이겠죠. 그러니까 그 라인까지도 충분히 살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종목은 손절 가격이 굉장히 좀 명확하게 좀 나와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전저점, 그러니까 17,000원이겠죠. 17,000원이 아니면 무너진다면 아무래도 시장의 문제라든지 종목에 대한 문제가 좀 더 커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는 좀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한데, 근데 이제 제가 그 18,000원이랑 17,700원의 매수 가격 보다는요 아무래도 조금 더 안전하게 사시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오늘 지금 꽉 찬 음봉이 좀 나와 주었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좀 캔들 모양이 굉장히 좀 이뻐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대위아를 예를 들어 드리면서 설명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저점에서 양봉이 떴을 때는 상승세가 좀 지속이 됐고요. 지금 망치형 캔들이 나왔을 때는 상당히 좋은 흐름이 이어졌던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신데, 지금 평화정공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지금 저점에 대한 지지 흐름이 어느 정도
때, 그러니까 저점에 대한 지지 흐름이 나왔을 때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시지만, 근데 이제 내일 자체도 오늘처럼 지금 음봉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좀 밀리는 흐름이 연출이 된다면 그때는 매수보다는 조금 더 관망하시는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밑꼬리가 달려 있는 음봉 혹은 양봉 아니면은 밑꼬리가 달려 있는 음봉 혹은 양봉이겠죠. 그런 흐름이 나와 주었을 때는 추가 매수를 하시되 일단 손절 가격 17,000원에 제시해 드린 거 꼭 잘 좀 지켜주시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1차 목표가는 2만 원 하시면 지금으로서는 아무래도 좀 좋겠다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 문자로 상담해달라고 문의가 들어온 종목인데요. 한국가스공사 봐드리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 5만 원에 20% 들고 계시다고요. 주가가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갔는데 그때 아마 따라서 사신 것 같습니다. 최근 이틀간 주가가 좀 빠졌는데 걱정해야 되는 겁니까? 유틸리티 업종 같은 경우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 최근 전력난에 대한 수혜주로 조금 부각이 되고 있는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기관 수급이 굉장히 좋죠. 지금 기관 매매를 본다고 하면 거의 한 달 동안 100만 주 이상을 사들이고 있기 때문에 수급이 깨지지 않는 이상에는 한국가스공사는 그냥 가지고 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차트를 보면서 말씀 이어가 보면요. 단기적으로 박스권을 돌파를 했습니다. 45,000원 돌파하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렸는데 45,000원 돌파를 한 나고 있는 구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추세가 깨지지 않을 때까지는 충분히 가져가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틸리티 업종이다 보니까 너무 큰 상승폭을 노리시기보다는 매수하신 가격대에서 항상 한 10% 정도만 된다고 하더라도 매도를 하고 나오셔서 저점 매수를 하시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손절은 45,000원 그리고 목표 주가는 55,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릴 텐데 45,000원까지 실제로 내려온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042님께서 두산 엔진 물어보셨군요. 12,600원에 사셨고요. 비중 적지 않으셨는데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 또 지금 자리에서 추가 매수도 가능한지 여쭤보셨습니다. 예, 자, 일전에 제가 진단을 해드렸던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예. 두산 엔진이라는 종목을 보니까요. 근데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상승 탄력이 좀 강하죠. 그러니까 지금 다른 종목들이랑 좀 같이 좀 움직여주고 있고, 조선주가 안정을 보이니까 주가 상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주 안정 에 따라서 같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시장인데, 제가 볼 때는 일단 시장은 좀 안정권에 좀 접어들지 않았나. 그래서 일단 동사를 지금 추가 매수하기 위해서는 1,400원 정도까지 좀 주가가 좀 빠져준다면 매수하시고, 그렇지 않다면은 일단은 매수하신 가격까지는 그냥 들고 가시는 전략이 맞을 것 같아요. 1,300원에서 1,400원 가격 줄 때는 갖고 계신 물량만큼 10%라면 10% 정도만 좀 더 담으시는 전략이 지금으로선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가격을 주지 않으면 추가 매수하지 않는 전략이 지금으로선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가격이 맞지 않는데 비싼 값에 살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일단 현재로서는 가격 준다면은 비중 어느 정도 좀 물타기는 가능하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겠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일단 매수하신 가격까지는 좀 보시되 일단은 상당히 좀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것도 염두를 해 두시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종목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는 거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5697님께서 RNL 바이오 문의를 하셨는데요. RNL 바이오 5,500원에 15% 들고 계시고요. 앞으로의 전망 매도 시점 꼭 좀 봐주십시오. 적으셨는데요. 보겠습니다. 예, RNL 바이오 같은 경우는 5,500원이라고 한다면 아직까지도 조금 더 오르셔야겠죠. 아무래도 퇴행성 관절염 자가치료제가 미국에서 임상 승인이 나면서 그때 이후로 이제 개인들 그리고 소폭의 기관 매수세가 집중이 좀 되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펀더멘탈상 봤을 때는 아직 실적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만 갖고 움직이는 주식입니다. 이런 주식들은 차트 분석을 통해서만 매도 말씀을 좀 이어가 보면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하락 추세가 어느 정도 마무리는 됐습니다. 하락 추세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이후에 반등으로 조금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과정에서 기관이 조금 들어왔다는 게 긍정적인 호재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봤을 때는 1차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5,000원을 습성입니다. 5,000원을 앞두고 지금 3일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거래가 터지면서 5,000원을 강하게 돌파한다고만 하면 2차적인 상승이 가능해서 6,000원대까지도 한번 바라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5,000원대를 깨지 못하고 다시 한번 하락한다고만 하면 첫 번째 양봉이 나왔던 이제 3,500원에서 4,000원 부근까지도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기관 수급이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는 종목입니다. 실적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률 게임을 하고 있는 기관과 같이 편승해서 매매를 잘 하셔야지, 기관이 며칠 좀 샀다고 해서 이런 걸 추세적으로 올라갈 거야 라고 들고 있기에는 사실은 매우 펀더멘털이 약한 종목이기 때문에 주의하시길 말씀을 드리면서 4,25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목표 주가는 5,000원 돌파 시에는 6,000원까지 한번 가져가 보는 전략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들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이하나님께서 주신 유진테크 봐드릴게요. 유진테크를 16,855원에 사셨습니다. 바닥에서 잘 잡으신 것 같기도 한데 비중이 20%라고 하시고요. 목표가 손절가 알고 싶다고 하십니다. 오늘 흐름이 굉장히 나왔습니다. 상반기 영업이익이 400억이 넘어갔죠. 엄청나게 많은 지금 좋은 실적이 좀 달성이 됐습니다. 상당히 좀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는 그렇죠.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그다음에 다른 지금 반도체 기업들 자체가 지금 반도체 산업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유 자체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디램이라든지 아무래도 지금 장비에 대한 지금 수준, 그러니까 투자 물량을 좀 줄일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주가 자체가 그동안에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지만 실적 자체가 굉장히 좀 좋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일단 어느 정도 좀 바닥권에 좀 머물러 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 디램도 그렇고 낸드도 그렇고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어느 정도 좀 바닥을 다져가는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점에 사신 건 굉장히 좀 잘하셨고요. 그 다음에 오늘 좀 급등이 나왔죠. 3.8%. 시장 대비 좀 강한 흐름이 연출이 됐는데 일단 올라서 파시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 좀 당연하겠지만 저는 한 2만 원까지는 최소한 좀 바라보자라는 심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만 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지만 현재로선 1차 목표가를 2만 원 정도로 좀 설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동안의 장기 이평선이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기 이평선과 장기 이평선 간의 이격도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격도 줄이기 과정이 지금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전저점 16,0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지금 상승을 하면서 전고점까지 뚫어버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1차 목표가는 2만 원, 그 다음에 2차 목표가는 2만 5천 원 정도 좀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손절 6,000원이 종가상에 이탈되면 그때는 손절하시는 전략이 좀 맞다. 근데 이제 기대감을 갖고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은 종목이 아닌가. 07님의 종목 KT 봐드립니다. KT 매수가가 33,000원이시고요. 비중이 50%십니다. 1차 목표가 알고 싶다고 하시네요. 네, KT 1차 목표가 개인적으로 35,000원 정도가 맞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서 배당 관련된 주식들 매수에 좋은 적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SK텔레콤이나 KT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실적이 그렇게까지 부진하지는 않습니다. 매스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는 아주 안 좋은 것처럼 나오고 있는데 실상 뜯어보면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그렇게 줄지 않았고요. 사실은 작년 높습니다. 특히 갤럭시 S3 아이폰 5의 출시를 통해서 LTE 서비스가 본격화된다고만 하면 물론 마케팅 비용 증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에 따른 매출과 영업이익 증가분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쉽사리 KT를 매도하시기보다는 중기적으로 한번 가져가면서 35,000원대 이상도 한번 노려볼 만하다라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센투자플러스 오늘도 열심히 달렸는데요. 오늘 상담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부증권의 박성일 연구원, 센플러스의 홍희진 전문위원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센투자플러스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하는 방송입니다. 최근에 증시가 많이 올라서 종목 상담하시는 분도 좀 늘었는데요. 내일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종목 궁금증 풀어드리기 위해서 귀 기울이고 있을 테니까요. 내일 이 시간에도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센투자플러스는 물론이고 서울경제TV는 KT올레 IPTV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